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휴가 떠났습니다. 휴가 중에도 바쁘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자, 뭐 어떤 것 하고 있는지 소식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휴가 첫날 8월 2일부터 8일까지가 6박 7일 여름 휴가 일정인데요. 네. 그런데도 공식 일정은 어느 정도는 소화를 했습니다. 휴가 첫날에는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했고 이곳이 이제 전국 새만금 방문을 하면서 네. 이루어진 행사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 자리를 가진 다음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까지 참석을 또 했습니다. 자, 그 지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네. 개영식이 군산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이 첫날에 뭐 부부가 같이 참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장문례라고 해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 음흠. 세레모니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결혼식에서 왜 군인들이 결혼할 때 칼 같은 거. 칼로 이제 예. 예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스카우트들은 긴 봉을 네. 가지고 구호장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문을 만들고 그쪽으로 이제 윤 대통령 부부가 입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예. 개영식에서 윤 대통령이 또 환영사를 했는데 세계 잼버리가 희망과 용기, 연대를 배우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정치인들 휴가 가면 볼 책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여야 네. 대표들도 책을 소개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어떤 책을 소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여름 휴가를 맞아서 도서 목록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개했던 것 같은데요.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전 대통령들은 휴가 때마다 어떤 책을 읽는다라고 공개를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책은 같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책은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따로 이번에 도서 목록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일부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읽으며 필요한 공부를 많이 하신다. 평소에 많이 보니까 굳이 휴가 때 더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휴가라고 해서 굳이 도서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 식상한 보여주기식 정치로 아하.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하. 자,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이제 앞으로 휴가는 글쎄요 민생 행보가 휴가 기간 도중에 좀 더 있지 않을까 뭐 전통시장을 갈 방문한다든지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이제 경남 거제 저도에 네. 머무르고 있거든요. 저도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도 휴가를 갔던 지역이고 네. 저도가 이제 문 전 대통령 시절이죠. 2019년부터 개방이 됐었는데 네. 근데 저도가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방이 조금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기간이 바로 지금 기간이거든요. 대통령 이렇게 방문할 네. 수 있는 그래서 기간. 그 네. 사이에서 좀 대통령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좀 피해 있는 셈이죠. 네. 좀 이제 전국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LH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한준 LH 사장 어제 오후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네.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강남구 논현동의 LH 서울 네. 지역 본부에서 책임 관계자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한준 사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것이 일단은 사과 메시지입니다. 국민의 보금자리로서 가장 안전해야 할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네. 정관 특혜 의혹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을 거론을 하면서 이걸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라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대표적인 대책이 경기 남부 지역 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건설안전기술 본부장직을 직접 맡고요. 네. 어제부터 운영을 시작을 해서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LH가 발주한 아파트고 네. 그러다 보면 LH 책임 소재가 있을 것 같은데 왜 LH에서 그런 추진본부를 설치하냐 이런 목소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추진본부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냐면 네. 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관 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 등을 근절하는 역할을 맡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정관 특혜 의혹도 그렇고 이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가 LH 내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LH 스스로가 이걸 청사를 한다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LH가 좀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년 전에도 있었죠. LH 사태 내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사들였다는 네. 그 논란 그때도 있었던 상황인데 철근 누락 사태까지 추가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물론 LH 스스로의 자기 세신 노력도 크게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 진상규명 TF 발족하고 필요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은 왜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는 응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반박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사태의 진상을 네. 규명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 TF를 발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4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고 정부에게 보고를 받은 다음에 활동 기한이라든지 조사 범위를 정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또 문재인 정부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사태 무량판 구조 자체를 사태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 이것이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인 그 당시부터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또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밝힌 방안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에서는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네.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또 국정조사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표하고 있고 또 정부 여당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규명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민주당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국토부 조사에서 드러난 15곳 중에 13곳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시공 중이거나 준공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 정부에서 부실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철근을 누락한 사태가 발생한 곳이 15개 단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준공이 완료된 곳이 7곳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6곳.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었고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착공을 했더라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 준 윤석열 정부 책임이 더 크다.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공사 책임을 문재인 정부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집권 여당이 뭐 용산 출장소로 전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뭐 이렇게 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TF 발족 자체가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하고 언급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용산 출장소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전면에 나서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느냐 안 나섰느냐 이 부분보다는 네. 대통령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평소에도 좀 이렇게 공조를 하면서 또 당의 입장이 대통령한테 좀 민주적으로 반영이 돼서 대통령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고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휴가 중에도 전화로도 부실 시공 사태 논의를 했다면서 강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문 정부 당시에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를 겉들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이야기한 내용은 예. 이런 내용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는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주한미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이 있다면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민들께 관련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의로 지연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주어는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 그렇겠죠.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할 수 있는 사드 기지 문제도 있다. 전임 정부에 관련된 문제는 또 우리도 카드가 더 있다. 이런 것을 또 넌지시 시사를 한 셈입니다. 네. 자, 안전하게 살 권리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당정 이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한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는데요. 계약 해지권 부여를 하면
입주 취소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급한 것이 보강공사라고 네. 꼽히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보강공사부터 일단 추진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 보상에 대해서는 입주민하고 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협의를 해서 이달 안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에 순직했죠. 고 최수근 상병 사고 관련해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남겼습니까? 네, 지난 28일에 임성근 1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아하. 만났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했다는 발언이 현재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 책임을 통감하고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이런 뜻을 밝히고 있고 모든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하들을 선처해달라. 이게 지휘계통상의 이 책임 일부가 확인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선처라는 예.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문책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선처라는 표현이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근데 그 밑선에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것은 이제 뭐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책임은 뭔가 책임은 있을 할 수밖에 것이다. 없는 예.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사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진짜 사퇴를 하는 거냐 네. 이 의문에 대해서 해병대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 아직까지. 그리고 해병대 관계자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이 곧 사퇴는 아니다라는 예, 그렇죠. 예. 그런 말을 하면서 군 고위 지휘관은 그만두고 싶다고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발언도 한 언론을 통해서 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일단 해병대 수사단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대응 조치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조치를 보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조사가 진행 중인 일부 지휘관만 부대원들과 분리해서 파견 조치를 하고 있고 네. 대대장급 지휘관 일부만 분리 조치됐고 그 윗선은 또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는 불신의 소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로나 소식입니다. 지난 1일에 코로나 등급을 하향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법 공포가 됐는데요. 뭐 그렇다고 바로 하향이 되는 건 아니고 어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 등급 하향 신중히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좀 최근에 보니까 제 주위도 그렇고 코로나가 네네. 좀 재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7월 4주차의 주간 신규 확진자 예. 규모로 살펴보면 31만 3,906명인데 아하. 지난주 그 전주 대비 23.7% 많이 증가했네요. 네 4명 중에 1명이 예. 더 증가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44,844명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1.19이기 때문에 현재 6월 4주차부터 5주 연속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네. 예, 재생산 지수 1 이상이라는 것은 전파가 꽤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죠. 네. 예, 이게 5주 연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확산도 중요하지만 위험도, 네. 치명률, 사망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괜찮은 겁니까 그게? 일단 주간 위험도만 봤을 때 예. 방역 당국의 평가는 낮음에 해당했습니다. 7월 2주차 확진자를 2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중증 화율이 0.09%, 치명률은 0.02% 수준이었고요. 네. 참고로 델타 변이 우세 기간이었던 2021년 11월 셋째 주를 보면 중증 화율이 3%를 넘었습니다. 네. 치명률도 1.72%를 2021년 12월 1주차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좁혀서 위험도랑 치명률로 좁혀서만 본다면 한창 우세하던 시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에서는 다음 주에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현재 추세로는 코로나 방역 등급 완화가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달 중순 하루 최대 7만 6천 명 확진자가 나올 네.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연령층 면역 저하자에게 위험한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유행 규모가 줄어들 때까지 코로나 방역 등급 완화 시기를 늦춰야 된다. 이런 지적도 한편으로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을 할 방침이라서 네. 전문가들의 의견 또 각계에서 내는 의견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날씨 얘기도 좀 해보죠. 네. 정말 덥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뭐 땀이 줄줄 나는데 네네. 33도가 웃도는 이 폭염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가 다음 주입니까? 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말은 5, 6일까지 최고 35도 안팎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도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낮아지는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번에 습도, 바람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폭염특보 기준인 체감 온도가 조정이 되면서 네. 다소간 완화 해소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금요일 11일까지는 찜통 더위가 계속될 거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자, 밤에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이게 일반 열대야가 아닌 제가 네. 초열대야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이 폭염 때문에 사람이 실제 받는 스트레스를 계산한 더위지수 지금보다도 12배나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던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세계 기상기구, 세계 보건기구 이런 기구들에서 열 스트레스라고 하는 더위 지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기온, 습도, 일사량 각종 요소를 다 활용을 해서 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28 내지 32면 높음이고요. 네. 32가 넘어가면 매우 높음 단계인데 현재 한국의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 오라고 합니다. 근데 기후 변화가 계속 진행되면 60년 뒤에는 35.8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그런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적 더위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연일 숨쉬기조차 힘든 폭염으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도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태풍도 지금 북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다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